있습니다. 자,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목적은 크게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돼 있다.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거나 많이 생산되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챙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 안 되겠다. 자원배로 효율성을 높여서 누군가는 손해보지 않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개입하는 걸요. 경제적 기능이다. 그리고 아무리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하더라도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있다. 누구는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기면서 누구는요 어마어마하게 부자라는 얘기죠. 누구는 뭐 엄청난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손해가 아니라 그 가난하다는 얘기죠. 지나치게 그 빈부격차 큰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73페이지. 자, 지금부터 시장 실패가 되는 이제 구체적인 이유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왜 시장이 실패하냐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독점이라든가 과점 시장 같은 불안정 경쟁 시장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어쨌거나 독점 시장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인 시장을 독점 시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네들 지네들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공급자가 한 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가격을 자꾸 건들게 되면 시민단체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다른 형태로 할 겁니다. 얘네들은 이 가격을 건드는 대신에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형태 있죠?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얘네들은 1000개를 생산할 수도 있고 100개만 생산할 수도 있는데 1000개를 생산했을 때의 가격은 한요 1000원 정도 한다고 치자. 근데 100개만 생산하게 되면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많아요, 적어요?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서로만 구입하려다 보니까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한 10,000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도 매출액은 100만 원, 파는 가격은 100만 원. 이렇게 해도 매출액은 뭐라고요? 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둘 다 파는 가격은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 공급 독점자는 A라는 방법으로 생산하려고 할까요? B로 생산하려고 할까요? B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조금 생산해야 자기네들은 원재료도 10개 구입할 거 몇 개라고요? 1개만 구입하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사람도 10명 채용할 거 몇 명이라고요? 1명만 채용해야 되는 겁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각종 관리비도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면서 얘들은 뭐라고요?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기는 거 있죠?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공급 독점자들은 보통 이제 공장은 뭐 독점자니까 크게 차렸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생산은요 조금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유설비가 존재한다. 이것도 일종의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성공은 사회적으로 자원을 빠짐없이 골고루 배분되었을 때가 시장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거기 보시면 공공재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재는 도로라든가 뭐 교량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도로라든가 뭐 교량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치안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격상 비경합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비경합성이 뭐냐면 자 굳이 이걸 이용하려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함께 이용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 끝나고 여기 후평역까지 가는데 그 도로 있죠. 도로를 요거를 어떤 사람이 이용하고 어떤 사람이 이용 못하고 이런 거 없죠. 그래서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다입니다. 굳이 싸울 필요도 없이. 그래서 사과가 하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 못 먹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함께 소비하더라도 누구는 소비하고 누구는 못하고 그런 거 없다는 얘기죠.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당 소비량이 다 똑같다는 얘기죠. 다 같이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 자, 이 도로는 원래 누가 깔아요? 자, 이 정부에서 세금 갖다 가는 거죠.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하고요, 비배제성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도로를 걷고 있는데, 자, 당신 잠깐 와보세요. 주민등록증 까보세요 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세금을 안 낸 거죠, 지방세를. 그러니까 너 여기 걷지 마라 이런다고 안 걷나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자 얘네들은 자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자 이거 생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돈 들여서 도로를 깔았다는 얘기죠.
근데 남들은 돈도 안 내고 막 이용하는 걸 막기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하러 내 돈 들여서 까냐? 나도 언젠가 누군가가 돌을 깔게 되면 나도 그때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무임승차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승차라고요? 무임승차. 그래서 자 무임승차의 문제 때문에 항상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과소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 세금 갖다가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정보의 비대칭이다 해서 요것도 자, 항상 시장의 실패라는 것은 누군가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시장 실패. 나중에는 정말 불공평한 소득 분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자, 누구는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는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고 누구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발된다는 정보를 갖고 있는 자들은 아주 정상 이상의 큰 돈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누구는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것도 일종의 답을 하고요. 시장 실패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시장 실패와 관련돼서 정보의 비대칭으로부터 도덕적 해이라든가 역선택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다음 중 시장 실패의 이유가 아닌 것은 그러면 독과점, 규모의 경제, 공공재, 아니면 정보의 비대칭 아니면요 그 도덕적 해이, 역선택 이런 거 나오면 답을 하고요. 시장 실패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알겠죠? 다시 할게요. 도덕적 해이라든가 역선택 있죠? 요거는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만약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시장 실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간단히 말해볼게요. 자, 이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이 보험사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장 운영하다가 지금 공장이 너무 운영이 안 돼서 망하기 직전입니다. 창고에 물건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으면 망할 예정입니다. 망한 게 뻔하죠? 이 사람이 보험사 몇 군데 찾아가서 그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몇 군데. 그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곧바로 무슨 일을 저지르면 금방 탄로날까봐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몇 달 지났다고요? 한 달 지나면서 자기 공장하고 창고에 일부러 불을 지른 겁니다. 알겠죠? 일부러 불을 지르면서 자 원일 모르게 불이 났다고 하면서 물어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불이 완전히 전소됐으면 이건 이유를 찾기가 쉬워요? 어려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물어줘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보험회사가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거라는 거를 계약 전에 알았더라면 계약 체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이러한 행동이 계약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상대적 손해보고 이득 볼 수 있죠? 그죠? 이것도 잘 모르고 계약했으니까 얘는 손해보고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일종의 도덕적 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해이라고요? 도덕.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법 제도적 허점 있죠? 요걸 이용해서 이율 늘리려는 이러한 사고 있죠? 법 제도적 허점 있죠? 요걸 가지고 이윤을 누리겠다는 이런 거 있죠? 나이롱 환자 같은 거 있죠? 답을 하고요. 도덕적 해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 이건 어떤 아파트 매수자가 있고, 이건 매도자가 있습니다. 매도자가 있는데, 자, 매도자는 자기 아파트가 층간소음이 심하다.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알겠죠? 파는 자니까. 근데 매수자는 모르고 거래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얘기도 안 하고 거래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잔금까지 다 치르고 나서, 자, 방에서 자려고 했더니 애들 쿵쿵대는 소리가 다 들린다는 얘기죠? 나중에 살인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럼 얘는 크게 손해보고, 그 거래했고, 얘는 이득 받기죠, 상대적으로.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재화의 특성을,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특성을 계약 전에 알았더라면 이 사람이 계약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이러한 재화의 특성이 계약 이후에 나타난 겁니다. 알겠죠? 이후에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크게 손해보고 이득 본다는 얘기죠? 이런 걸 역선택이다. 잘못된 선택했다는 얘기죠? 이런 걸 역선택이다. 이것도 일종의 답을 하고요. 자, 정보의 비대칭과 연결되는 겁니다. 누군 정보를 알고 있고, 누군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와 다 연결된다. 이렇게 하시고, 외부 효과라는 것은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 볼게요. 이 사람이, 자, 자기하고 전혀 모르는 제3자한테 피해를 입혔습니다. 상당한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나가다가, 차 끌고 가다가 어떤 아가씨를 넘어뜨려서 코를 깨뜨렸죠? 그죠?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거야, 안 준 거예요? 준 거 아닙니까? 그럼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조금 이따 하겠지만, 자, 보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그죠? 그러면 안 하고 있다면 얘는 크게 이득 보고 얘는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시장 기능에 맡겼다가는 해결돼야 하는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정부가 나서겠다. 요거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중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로 한 문제를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자, 이 생산비가 점점 절감되는 장기 평균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제 질문해 볼게요.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생산비가 절감되니까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이익은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이익은, 비용이 절감되니까 이익은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덩치가 클수록 이익은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이런 걸 일종의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편의점이라든가 구멍가게 같은 경우는 물건을 소량 구입해서 소량 판매하죠. 그러니까 비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데, 요 앞에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는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대량으로 판매하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비싸게 구입할 것 같아요? 무지 막자게 싸게 구입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제가 하는 얘기인데, 지나가다 내 수박 한 통을 구입할 때는 10,000원인데 내가 이러는 겁니다. 아저씨, 여기 있는 수박 다 주세요, 7,000원씩에. 그러면 아저씨는 얼른 팔고 와서 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답이라고요,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통상 이렇게 계약합니다. 자, 그 물건이 자라기도 전에 미리 농사 잘 짓는 농부들이죠. 미리 계약을 다 트는 겁니다. 그래서 배추 한 포기당 뭐 10원씩 이렇게 해서 계약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나서 나중에 배추가 다 자라면 이마트 차 있죠. 쓸고 와서 싹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게 구입하니까 나중에 조금 싸게 팔더라도 우리가 좀 귀찮지 않으면 다 어디로 가요? 이마트로 가죠. 한두 개 살 때는 그냥 그 동네 구멍가게 가지만 좀 물건 좀 많이 살 때는 다 어디로 가요? 대형 마트로 가죠. 그러니까 얘네 하나 들어서면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을 지배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요, 자연 독점이다 해줍니다. 자, 이 물건 배추 파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얘들은 규모 때문에 그 지역을 뭐라고요? 지배하는 구조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자연 독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독점의 피해 있죠. 요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요때 이마트 하나 들어서면 빵집도 망하고 피자 가게도 망하고 세탁소도 망하고 다 망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 일종의 뭐라고요? 규모의 경제다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간단히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한 장 넘겨볼게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자, 1번 뭐 독과점, 2번 규모의 경제, 3번 외부 효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 이 그 별도로 또 다른 형태로 물어본다면 외부 효과, 이거는 별도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 볼게요. 자, 외부 효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이렇게 사과를 100개를 팔았습니다. 택배로 팔았어요. 그런데 을이 이제 받아봤더니 10개가 썩어 있는 거죠. 썩어 있으면 을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장 전화해서 10개 가져가라, 아니면요, 자, 이 돈을 깎아달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에는 누구한테 손해를 입히거나 그러면 가격과 수량이 반영된다는 얘기죠. 이걸요, 시장 내부 효과다 해줍니다. 시장 뭐라고요? 내부 효과. 굳이 정부가 개입할 필요 있어 없어요? 알아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부터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3자입니다. 3자한테 상당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손실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되죠? 근데 조금 이따 하겠지만 구조적으로 뭐 보상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안 하고 있으면 얘는 이득 보는 거고 얘는 가만히 있다가 손해 보는 거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따 하겠지만 시장 기능에 맡겼더니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크게 이득 보고 누구 손해 본다는 얘기죠? 그럼 가만 놔두니까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저 나가서 손해보는 자들이 없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난 아직까지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외부 효과, 이걸요, 그 시장 내부, 그러니까 시장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해서 뭐라고요? 시장 외부 효과.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시장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외부 효과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얘는 뭐랄까요? 외부 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 뭐랄까요? 외부 불경제, 이렇게 해볼게요. 외부 불경제. 자, 그리고 요걸 뭐라 하냐면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 뭐라 할까요?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정의를 먼저 내려볼게요. 얘 누구한테 이익을 줬습니다. 그 이익을 줬는데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익을 줬는데 그에 따라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못 받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하고요. 외부 경제, 얘는 거꾸로 누구한테 손해 입혔다는 얘기죠. 알겠죠? 근데 자,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외부 불경제 혹은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난 무슨 얘기 모르겠다. 손해를 입혔는데 왜 보상을 못 받고 있냐? 의아해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간단히 해결해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강의 상류고 강의 하류라는 얘기죠. 그래서 강의 상류에서 화학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 화학공장 운영하다 보면 오염물질 같은 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이거를 그냥 생각 없이 여기다 버린 겁니다. 항상 아침에 설거지 했어요, 안 했어요? 설거지 했는데 뭐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냥 그냥 방치해 놓고 왔나요? 어쨌거나 그 설거지한 물 있죠? 퐁퐁으로 설거지한 물을 드시고 오셨나요? 꿀꺽꿀꺽 막 드시고 오셨나요? 그러지 않겠죠. 요거를 어디다 버려요? 그 수채구멍에 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게 또랑으로, 그 다음에 하천으로, 강으로, 바다로 가겠죠. 그죠? 이런 거 버리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람도 생각 없이 이제 버린 겁니다. 그죠? 버렸는데 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요 밑에서 광어 양식업자가 있었는데 양식하는 사람이 물고기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럼 상당한 손해를 입혔네요. 근데 손해를 입힌 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랬나요? 예를 들어 밤에 몰래 가서 농약 뿌리고 막 죽인 건 아니죠. 그럼 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곧바로 경찰서 신고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의도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의도했던 간에 안 했던 간에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보상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양식업자가 쫓아가서 이제 물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순순히 물어주려고 할래나요? 어떤 형태로든 얘는 빼고서 안 물어주려고 할 겁니다. 왜 공장은 나밖에 없냐? 다른 공장도 있는데 걔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네가 물고기가 죽은 이유를 화학적으로 증명해봐라. 그러면 얘는 화학 알아요, 몰라요? 광어 회 뜨는 것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가? 그거 잘 모르겠죠? 그리고 소송하려면 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모릅니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자,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외부 불경제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소송 보상 안 하려고 하니까 자, 이 시장 기능에 맡겼다고는 해결되어 왔는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자, 이렇게 손해 입히는 자들한테는 자, 각종 이제 조세 같은 거 잔뜩 부과하겠다. 아니면 부담금 같은 거 부과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돈 걷어서 이 손해 난 자들 있죠? 이들한테 이제 주면 되겠네요. 아니면 이걸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지역지구제다 해서 이러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공장 나가라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겠네요. 아주 논리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한테 손해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구조적으로 안 하고 있으면 자, 이거는 시장 기능에 맡겼다가 해결돼야 하는데요.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남한테 손해 입히는 자들 있죠. 그자한테 조세도 부과하고 부담금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나중에는 암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뭐라고요? 암기하셔야지 제가 논리적으로 이게 설명을 할 건데 설명해도 이해가 좀 안 가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몇 개만 할게요. 몇 개만 하는데, 다음 제가 이제 다른 데서는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지금 하지 마세요. 그림 그리는 거는요, 3월 달에 하시면 됩니다. 원래 지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어려워하시니까.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암기만 하더라도 문제 푸는 건 지장 없습니다. 지금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좀 뒤에서 지금 낄낄낄낄 대면서 막 비웃고 있고, 제가 이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예? 자, 그러니까 너무 그래프는 거 집착하지 마세요. 다만, 아까 제가 조금 이제 시장 실패의, 의의를 중심으로 한 번 더 알아볼게요. 제가 시장 실패가 뭐라고 했어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훨씬 많이 생산되거나 적게 생산하면서 누군가는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긴다고 했죠? 이걸 뭐라고요? 시장 실패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화학공장이 원래는 이런 데서 공장한 사람들은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보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데 공장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하고 생산했다면, 아니면 폐수 방치설 같은 거 했더라면 그쪽으로 돈이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또 나가는 바람에 생산량이 줄어들었겠죠?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입니다. 알겠죠? 근데 보상도 안 하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어떻다고요? 과대 생산되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과대 생산하면서 누구는 엄청난 이익을 챙겨, 누구는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자, 이 지저분한 주택가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주택가라고요? 지저분한 주택가. 왜 그러냐면 여기 꼬맨 자국 있어, 없어요? 꼬맨 자국 있잖아요. 잘 보시면 있죠? 이렇게 지저분한 주택가다. 들어가는 길도 없어서 그냥 오솔길 같은 것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멋진 가든을 딱 차렸는데, 이 동네에다 멋진 뭐라고요? 무지막지하게 큰 가든 차려서 연못도 크게 만들고, 그리고 레스토랑도 크게 하고 박물관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랬죠. 굉장히 크게 딱 만들었는데, 문제는 들어온 입구가 없어서 이제 길을 또 딱 만든 겁니다. 원래 도로를 누가 까는 거냐면 국가가 까는 걸 국도라는 겁니다. 지자체가 까는 걸요 지방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개인이 까는 거죠. 이걸 사도 이렇게 할게요. 개인이 만들 도로를요 사도다. 어제가 이거 깔았더니 얘들이 교통이 편리해졌어요, 안 편리했어요? 편리해졌죠. 그리고 들어온 입구가 지저분하니까 나무 같은 거 잔뜩 심은 겁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었죠. 그죠? 그럼 이런 동네 집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긴 해. 서로 막 구입하려니까. 그러면 얘들이 상당한 이익을 준 거야, 안 준 거예요? 줬죠. 근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줬나요? 처음부터 돈 빌려주거나 이런 건 아니죠. 어쨌거나 의도했던 간에 안 했던 간에 이익을 줬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근데 대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이거를 정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알겠죠? 왜 못 받나 볼게요. 가든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나 때문에 집값이 문제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쫓아가서 이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나 때문에 집값 오른 거니까 동네 사람한테 오른 거 다 걷어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장님이 한다는 얘기가, 야 이놈아, 누가 너보고 거기다 가든 차리라고 했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받아서는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얘들은 이득 보고 얘는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기능으로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정부가 나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한테 돈 받아서는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얘들이 줄 리도 없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 정의 외부 효과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공공 다수의 이익을 준 거죠. 그러니까 원래 도로를 깔거나 녹지공간 이거 만든 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 대신해 준 거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얘네들 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상대 손해보고 있고 남한테 좋은 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 시장 실패 정의와 맞물려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 실패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훨씬 많이 생산되거나 적게 생산하면서 누군가는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긴다고 했죠? 그거 뭐라고요? 시장 실패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이 가든 주인이 대가를 받는 게 바람직한 거죠? 맞죠? 그럼 대가를 받고 생산했다면 가든이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커졌겠죠? 그리고 생산량도 많아졌겠죠? 이게 바로 바람직한 생산량입니다. 근데 대가를 못 받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어떻다고요? 과소 생산되면서 얘들은 이득 보고 얘는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 보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구조조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 한 자들한테는 조세라든가 이런 건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부담금 부과하겠다. 그래서 해결하겠다는 얘기고, 남한테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죠. 구조조절 못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 대가를 못 받은 자들이죠. 그런 자들한테 보조금 지급하겠다. 뭘 하겠다고요? 감면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이 그래프도 어려운 그래프는 아닌데 지금부터 이런 거 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할 필요 없고, 요거는 나중에, 이거는 이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그 논리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암기하는 게 속편합니다. 알겠죠? 나중에 정소, 부다, 정사편, 부사합이, 정말로의 피분이 이렇게 해서 간단히 암기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알겠죠? 지금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자, 휨피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현상이라고요? 휨피 현상이다. 얘는 뭐랄까요? 님비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님비. 자, 우리 교재는 잠깐요. 잠깐 거기 어디 있을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24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247페이지에 찾으셨나요? 찾았죠? 자, 240페이지에 아래, 자, 240페이지 중간에 정의 외부과이죠? 근데 아래에서 몇 번째냐면 한 7번째 줄 볼게요. 사회적 현상 6번째네요. 휨피 현상은 Please in my front yard다. 프런트라는 게 앞이란 뜻입니다. 야드는요 마당이다. 제 발레 앞마당에. 그래서 그러니까 제 발레 앞마당에 뭐라게 호수공원이 들어왔으면, 지하철이 들어왔으면 이런 식으로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누리려는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휨피 현상이다.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248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부의 외부 효과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러면 위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 사회적 현상 중에 님비 현상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그래서 요거는 not in my backyard. 그래서 절대 우리 뒷마당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뒷마당에 사드가 배치되면 안 돼. 아니면요, 화장터가 들어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도 못 받으면서 손해는 안 보려고 하는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거 있죠? 그걸 뭐라고요? 님비 현상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님비.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이제 1, 2월 달에는 요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더 하려고 했는데 좀 힘들어 하시니까 요건 뭐 암기하시면 돼요. 걱정 마시고, 그죠?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청소, 부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 한 자들한테 뭘 하겠다고요? 세금이라든가 부담금 부과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남한테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죠? 대가를 못 받은 자들한테 뭐라고요? 조세 감면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시장 기능에 맡기면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자, 생산과 관련돼서 주로 외부 효과 알아봤는데, 요거 맨 아래 볼게요. 요거 맨 아래 우리 노트로 돌아오셔서 맨 아래, 아이고, 자, 소비와 관련돼서도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늘씬한 여자분이 민스카트 입고 호평역 앞에를 활보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남자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쓰러지는 거죠. 유행가도 쓰러집니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거 잘 모르시나 보네요. 그걸 해야 돼요 지금? 예. 하라고 해서 제가 안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쓰러지니까 이 사람의 소비 행위가 남한테 이익을 준 거야, 안 준 거야? 준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 대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근데 이 남자가 쓰러지기만 했지 돈은 주려고 안 주려고, 10,000원짜리 안 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가만 놔둡니다. 근데 오른쪽 볼게요. 자, 소비 관련 부의 외부 효과다.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하도 많이 펴갖고 팔까지 부러졌습니다. 어떻게 부러졌다고요? 팔 부러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 막 피니까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럼 거기에 따라 보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담배만 폈지 보상도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요거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합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데는 담배 필 때 거의 없을 정도로 자, 이 금연 정류장이다 하면서 규제하려고 하겠죠. 이런 걸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 해줍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거 알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자, 정부가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서서 해결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 코스라는 사람은
정부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 정부가 굳이 나설 필요 없이 이 환경에 대한 모든 사람은 소유권 외에도 환경에 대한 재산권이죠. 이런 걸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피해를 준 자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주택가가 있습니다. 주택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을 딱 차렸다. 그럼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주죠. 그럼 거기에다 보상하면 상한데 보상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해주도록 법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나설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문제는 법으로 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왜 그러냐면 여기 사는 사람들도 너 때문에 피해받았다고 물어달라 할 수 있죠. 원래 다른 병이 있었는데 연탄공장 들어온 바람에 너 때문에 병 걸렸다 물어달라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불어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행령 이런 걸 통해서 누구를 보상해주고 어느 정도 범위를 보상할 것인가 이런 것만 법으로 정확히 규정만 해놓으면 정부는 뭐라고요?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굳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설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시장 기능에 맡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코스의 정의라는 겁니다. 뭐의 정의라고요? 코스의 정의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했는데 시장 실패가 더 커질 수도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정부 실패라는 겁니다. 시장 실패가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했는데 더 커졌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요? 정부 실패다 이겁니다.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다 해서 문제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실패가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규제 방법의 불완전성과 뭐 경직성이다 해서 맨날 무슨 규제하려면 무슨 세금만 가지고 뭐 규제하거나 이런 경우 있죠. 오히려 역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시안적인 규제다 해서 코앞에 선거만 보고 있죠. 요 선거만 보고서 여러 가지 규제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죠. 요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관료주의적인 병폐다 해서 이 공무원 사회에 깊이 이제 뿌리 박혀 있는 비민주적 병폐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한몫할 수 있는 겁니다. 부정부패 이런 거. 그러니까 관급봉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뭐 시청에서 뭐 도로도 깔고 아니면 공원도 만들고 교량도 놓고 하려고 하겠죠. 그러려면 이제 건설사한테 이제 입찰에 붙이는데 어김없이 옛날에는 뭐 똥값 아니면요 룸사롱 또 뭐야 무슨 골프채 이런 게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뇌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대로 된 그 행정이 될 수가 있어 없어요? 정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오히려 시장 실패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요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인데 언제냐면 94년도면 태어나기 전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94년도에 이 성수대교가 있는데 성수대교에 여기 성수대교가 느닷없이 여기 툭 무너진 겁니다. 다리가 이제 가만히 지나가던 다리가 이제 무너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라 아주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당시만 해도 뭐 무슨 강북으로 막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무학여고 여중고 있죠? 그 애네들 중심으로 해서 한 35명인가 이 정도가 이제 갑자기 죽은 겁니다. 그죠? 이게 일종의 뭐라고요? 요거는 그래도 사고가 좀 그나마 좀 작은 건데, 그 다음 연도에 95년도에, 자, 서울에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 뒤쪽에 삼풍백화점이 딱 있었는데, 이런 백화점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 굉장히 높았던 롯데 다음으로 이제 고급 물건 많이 팔던 이런 데인데, 이 삼풍백화점이 어느 날 95년도 어느 날 뭐 여름인가 어느 날 그냥 무너진 겁니다. 이거는 자, 이 95년 이전에는 사상 초유입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멀쩡히 있던 건물이 왜 무너집니까? 그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그냥 공무원들하고 결탁해서 건설사 결탁해서 철근 1개 들어갈 걸 10개 집어 거꾸로 했네요. 10개 걸 1개 집어넣고, 세멘트 10봉지 들어갈 걸 한 봉지만 넣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짓고, 그냥, 증축, 개축 같은 거 있죠? 용도병, 이거 전부 다 그냥 눈 감아주고, 거기다 똥값 받고, 룸사롱 들어와서 술 처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냥 지금까지의 어떤 부정부패가 이걸 통해서 그냥 총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502명인가가 여기 사망한 겁니다.
그리고 6명인가는 그 행방불명, 시신 찾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엄청난 사고입니다. 그죠? 요게 이제 지구 역사상 최고의 사고입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이후에 2010년도인가 방글라데시인가 어디에서 1000명이 죽은 건물이 무너지면 요게 이제 가장 큰 사고고, 그 전에는 이게 가장 역사적으로 최악의 사고였습니다. 이게 이 건물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러한 비민주적인 그런 공무원들의 행태 있죠? 요런 게 한몫한 겁니다. 이거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권 개입과 정치적 결정이다 해서 무슨 얘기냐면, 의사들 편을 들어주려 했더니 약사들이 자꾸 뭐라고 하고, 약사 편에 설랬더니 또 한의사가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이권 개입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때로는요, 정치적 결정. 그러니까, 자, 이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원래는 이런 동네가 이제 도로가 교량 같은 게 없어서 교량을 놔야 되는데, 여기다 또 교량을 또 놓는다는 얘기죠. 왜 그랬더니 여기가 인구가 많아서 나중에 선거철에 도움이 받고 다닌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정치적 결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전부 다 한몫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려고 하냐. 자, 이 개입의 근거다, 혹은 개입의 목적, 근거, 이런 쪽에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런 걸 정책 수단들이라는 겁니다. 보조금, 조세, 이런 거 있죠? 이걸 정책 수단이라 하는데, 정책 수단을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게요. 이렇게. 자, 맨 먼저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걸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라고요. 이용 규제다 해줍니다. 이용하는 과정에서 뭐라고요? 규제할 수 있네요. 이걸 뭐라고요? 이용 규제. 자, 이거 진짜입니다. 한번 신문 보세요. 역사상 초유입니다. 뭐라고요? 역사상. 일부 부서뜨리지 않은 이상은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나요? 가만히 있던 건물이 왜 무너집니까? 왜 무너져요? 무너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니까. 그죠? 태어나기 전에. 처음 들어보죠, 이거? 처음 들어봤죠? 네,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자, 이용 규제다. 그다음 이용 규제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마라 규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투기가 극성이니까 니네들 거래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아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인가를 맡아라, 허가를 맡아라, 허가를 맡아라, 아니면 이런 데는 공장 차리지 말아라, 규제하거나 등등등, 이런 걸 답을 이용 규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 개입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그야말로 정부가 시장의 불신에 근거한다, 시장 기능에 맡겼다가는 공공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아까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은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니까 개발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면 극빈층들은 집 살 돈도 없죠. 임대료 낼 돈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직접 아파트 지어서 팔기도 한다는 얘기죠. 임대도 하고, 이렇게 직접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서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겁니다. 수요자 혹은 공급자가 돼서 개입한다. 요거는 혹은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혹은. 영어도 좀 합니다. 우리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기 때문에 별별 걸 다 합니다. 영어 수업도 합니다. 오와 하면 발음도 안 되네요. 오와 하면은요. 다시 할까요? 연습해갖고 다시 할게요. 그래서 오와 하면은요, 혹은 이런 뜻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직접, 정부가 들어가서 시장에 땅 구입해서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항만실도 하고, 도시도 개발하고, 도시도 재개발하고, 아파트에서 팔기도 하고, 이런 거 있죠? 다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다. 그러면 요 사이에 이제 간접적 개입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요것만 그러니까 우리 시험만 할 때는 얘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얘와 얘는 잘하면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얘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주로 사이드에서 개입하는 이런 형태는 어떻게 개입하냐면 조세나 금융수단을 동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토지 투기가 극성이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는 대출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아니면요, 세금 왕창 부과하겠다, 이렇게 개입하는 거 있죠. 조세나 금융수단을 동원하는데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부담스러워 하더라. 이렇게 요 네 가지 보조금을 지급했더니 뭐라고요? 부담스러워 하더라.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보조금을 얘기합니다. 조세, 그 다음에 금융수단, 그 다음에 부담금. 요거 외에도 굳이 하나 정도 더 한다면 정부에서 다양한 형태의 행정적 지원 같은 거 할 수 있죠. 그죠? 지적제도라든가 등기제도 같은 걸 좀 보완해서 소유권 이전을 원전이 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 다 뭐라고요? 간접적 개입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지금까지 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몇 문제 먼저 해결해 보겠습니다. 요 책 있죠? 책 갖고 오셨나요? 아, 책입니다. 책. 우리 교재에 자, 289페이지 보겠습니다. 289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1번 볼게요. 1번에 부동산 시장의 개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찾으셨나요? 289페이지. 1번,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맞는 겁니다.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맞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개입의 정치적 목표는 형평성이나 효율성 또는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는요, 효율성 중시하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했죠?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4번 볼게요.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주택정책은 거의 대부분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한다고 했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 틀렸습니다.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 다 지으시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뭐라고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다 해줘야 돼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무슨 목적이라고요? 정치적 목적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쓰셨나요? 5번 볼게요. 시장 실패란 어떤 이유로 인하여 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 있죠. 이게 인위적이 됐든 구조적이 됐든 어쨌거나 균형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2번에 보시니까 부동산의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는 것은 공급 독점이라든가 무임승차자,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 이거는 전부 다 시장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럼 정답은 완전 경쟁이죠. 요거는 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지만 시장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알겠죠? 극단적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5번.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게 되면 아파트 시장에 남한테 피해 줄 수 있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맞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타인의 경제 행위로 인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 있죠. 이걸 뭐라고요? 부의 외부 효과다. 피해를 주는 걸요, 부의 외부 효과. 이익을 주는 걸요, 정의의 효과. 3번 볼게요. 인근 지역에 대규모 생태공원이 들어선다. 생태공원은 동식물이 자랄 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공원이 있죠. 그러려면 녹지 공간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쾌적한 동네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태공원이 들어서면 아파트 시장에 무슨 외부 효과라고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맞는 겁니다. 4번에 용도 지역지 규제와 같은 토지용 규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저기 있죠. 자, 부의 외부 효과 해결 수단 중에 그 중요한 게 하나가 뭐가 있어요? 지역지 규제 있죠. 이런 게 해결 수단이 되는 겁니다. 5번 볼게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니라, 부의 정의 외부 효과는 과소 생산한다고 했죠. 나중에 정소부다 이렇게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좀 아시면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7번은 뭐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자, 지금부터 이러한 정책 수단을 다른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형태로. 자, 지금부터 이걸 다른 식으로 분류해 갖고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 수단을 뭐라고요? 토지 정책 이렇게 합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요, 주택 정책, 그리고 조세와 관련된 정책을요, 조세 정책.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그 다른 식으로 분류한 다음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자,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수단을요, 토지 정책 해주는데, 일단은 정부가 이제 이런저런 도로를 깔겠다, 아니면 공원을 만들겠다,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 하려면, 거기 있는 땅을 막, 사들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도로를, 여기다 도로를 깔려고 하는데, 이 도로를, 땅을 사들여야 되죠? 그죠? 근데 여기 땅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 팔기 싫은데요? 이렇게 나오면, 도로 깔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아까 같이 여기가 주택가가 있는데 연탄공장을 딱 차리는 바람에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너 연탄공장 나가라 했더니 연탄공장 주인이 싫은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웃으면서.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부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입니다. 이걸요, 토지 공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 뭐라고요? 공개념.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공공의 시장 개입을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는데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기하며 공공복리를 우선시키려는 토지 정책적 개념이 있죠. 이걸 뭐라고요? 토지 공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 122조에 보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을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종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또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기에 따라서 그 법률 규정에 따라서 뭐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주택법, 건축법 있죠. 이런 각종 법률 규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뭐냐면 토지 정책 수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용도 지역 지구제입니다. 용도 뭐라고요? 지역 지구제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제도가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 자,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마다 여러 가지 정책 규제하겠다는 얘기죠.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밑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밑에 볼 때 있죠?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요 북쪽은 이제 돼지 같은 놈이 있으니까, 예, 뭐 한국 온다거든요. 오지도 않고, 이 새끼.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아래쪽 있죠? 아래쪽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이런 지역은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무슨 지역이라고요? 도시지역. 이러한 지역은요,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이렇게. 이러한 지역은요, 뭐, 농림지역이다. 이렇게 정할 수 있죠?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쪽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이걸 뭐라고요? 관리지역 해줍니다. 뭐라고요? 관리지역. 자, 그리고 이러한 이것도 이제 점점 이제 세세하게 할 수도 있죠. 세세하게 지역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적이라 하더라도 뚝뚝 쪼갠 다음에 이러한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할 수 있죠. 그리고 요거는 아무리 도시라 하더라도 저는 산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이런 걸 녹지지역 해줍니다. 뭐라고요? 녹지지역. 그리고 왜 또 웃기는 얘기 안 했는데 쓸데없이 웃고 그래요? 예? 예? 원래? 지금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아니면은 하여튼 할 말을 내가 잊었습니다. 뭐 하려고 했다가. 자, 요거 어떻게 쪼개볼 수 있자. 이렇게 쪼개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 해줍니다. 뭐라고요? 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을요, 이거를요, 보전관리지역. 얘는 뭐라고요?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요것도 주거지역도 점점 세분화하는 겁니다. 점점 1종 전용 주거지역, 2종 전원지역, 일반 주거 막 정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이런 건물을 짓게끔 하겠다, 이런 정도 쓰게끔 하겠다. 그리고 건물은 몇 층 정도로 짓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전부 다 규제하겠다는 얘기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걸 지역제를 하는 거고, 또 지구제는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때로는요, 그 토지용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필요가 있죠. 그렇게 예컨대 이러한 지역은 미관지구다, 이런 지역은요 경관지구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방화지구다 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주의할 거는 한 두어 번 정도 물어봤는데, 이 지역제는 중첩해서 지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 겸 상업지역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겁니다. 1종 전용 주거지역 겸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거예요. 중첩해서 지정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다만 지구재는 요거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미관지구 겸 경관지구 하면 이거 중첩돼야 한대요? 이런 데 중첩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요걸요 지역지구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지역지구재.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공법에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할 건데 여기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런 정책을 수행했을 때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죠? 이런 게 있나를 따져보는 겁니다.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나?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주택가가 있습니다.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이라고 연탄 공장을 딱 차렸습니다. 뭘 차렸다고요? 연탄 공장. 그럼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커먼 차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래도 자 빨래 널면 시커멓게 바뀌죠. 그리고 시끄럽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경관도 별로 안 좋죠. 시커먼 차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시끄럽고 그러니까 여러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걸요. 그러면서 보상을 하면 상관없는데 보상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부의 외부 효과를 해줍니다. 무슨 외부 효과라고요? 자, 대표적인 시장 실패입니다.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상대 이득 보는 거죠. 그죠? 그건 안 되겠다. 자, 이러한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정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나 자, 알아보겠습니다. 전용 뭐라고요? 주거지역으로 정한다면 이렇게 어떤 효과가 있나 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자세한 건 안 해도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부터 계속 박스에 있는 내용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어떤 내용이라고요? 박스. 자,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나중에 장기와 단기를 제가 구분할 겁니다. 구분할 건데 여기서는요. 장기하면 보통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팔을 수 있는 기간이죠. 아파트 새로 지어서 공급할 수 있는 긴 기간을 뭐라고요? 장기다 해주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연탄공장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하면 나갈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 동네가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죠?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면서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면 이런 동네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네요. 수요는 어떻다고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잠만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팍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종의 자신의 어떤 노력과는 상관없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수행하다 보니까 생기는 이익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불로소득이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초과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과 이윤. 자, 요걸 가져가는데 이때 이 초과이윤을 누가 가져가냐면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기존의 공급자가 가져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기존의 공급자 말이 좀 이상하네요. 뭐냐면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나중에 팔 때는 비싸게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자가 파는 자가 될 때 있죠. 그래서 이걸요 기존의 공급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전적 독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적 독점이라는 게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불로소득 있죠. 요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비싸게 구입한 사람은 이익을 못 보는 거죠. 근데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바람에 큰 이익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요 사전적 독점이다. 이것도 여러 가지 말이 포함되는 겁니다. 이런 사전에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를 실시하기 전에 있죠.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리는 엄청난 이익이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사전적 독점이다. 근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 자, 볼게요. 요게, 같은 요 근처에 있는데, 여기도 아파트가, 똑같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둘 다. 그죠? 근데 여기는 전용 주거지역, 여기는 공업적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얘는 크게 이득 볼 수 있는 거죠? 뭐 얘는 크게 손해보죠? 얘는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는 엄청난 이익을 챙기고 누구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 이게 매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지역 간의 형평성. 그러니까 자 형평성은 소유자 간의 형평성 매우 떨어집니다. 물론 토지 이용 자체는 아주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주택은 주택끼리 이용하니까 자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다만 형평성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됐는데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러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축비는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아파트지는 뭐는 똑같다고요? 건축비는 똑같다면 이런 데다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짓고 싶죠? 왜냐면 가격이 부쩍 올라갔잖아요. 생산비가 비슷하다면 짓고 싶은데 문제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요 장기적 효과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빈 땅만 생기면 땅 구입해서 아파트 지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점점 그러니까 가격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증가한다고요?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은 점점 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어디까지 건물을 지어야 되냐면 아파트 지어야 되냐면 옛날보다 가격이 좋은 한은 계속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공급자들의 초과 이윤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뭐라고요?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바로 장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장기적인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하려고 하긴 했는데,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거의 요즘에 안 물어봅니다. 이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하냐. 요 얘기는 제가 3월 달에 할 겁니다. 지금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요즘 들어 옛날에는 한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많이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만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지역지구제의 장단점 간단히 알아볼게요. 장점은 지역지구제 있죠? 이쪽에 아무래도 외부 불경제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토지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집적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어울리는 토지끼리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은 주택끼리, 그리고 공장도 지들끼리 있어야 이익이 커지는 겁니다. 이런 걸요 집적 이익이 증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단점도 만만치 않은데 용도적으로 이런 지역은 뭐 주거지역 상업적 배분한다는 게 쉽지만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상업적으로 일단 정해놨는데 나중에 요거를 공업적으로 바꾸려고 했더니 상가 운영하는 사람이 권리금 잔뜩 들어온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 반발도 심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시장 경제에 맞춰서 자 상황에 맞춰서 바꾸는 것도 쉬워요? 어려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지역만 사전적 독점력이 부여된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는 손해보게 하고 누구는 이득보게 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세대 간의 형평성은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지역지구의 가장 큰 근간은 우리 시대에 이런 지역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역 보존하겠다는 얘기죠. 이걸 철저히 구분해서 관리만 해 나간다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쓸 땅이 계속 남아야 안 남아요? 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후손한테 아주 잘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세대 간의 형평성은 뭐라고요?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있는 지역을 공업적으로 묶어놓으려고 했더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연일 나와서 막 데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걔들은 또 봐주고 다른 사람은 안 봐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도책을 막 펼쳐놓은 다음에 뚝뚝 잘라서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막 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획일적 규제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 특성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지구제는 아주 토지용자한테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누구는 손해보게 하고 누구는 이득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데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개발권 양도제도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